안녕하세요. 심영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식초 영상 보셨나요? 3일 만에 거의 10만 명 가까이 봐주시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사과 식초로 혈압이 잡혔다. 직접 담근 감식초 덕분에 올겨울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지나갔다. 실제 후기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소중한 경험 나눠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 다 보신 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왜 수만 명이 열광했는지 단번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만큼이나 아니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독소 필터라고 불리는 콩팥입니다. 혈관이 아무리 깨끗해도 이 필터가 꽉 막혀버리면 결국 우리 몸에 독이 쌓이거든요. 특히 60대, 70대 선생님들 요즘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 서너 번씩 깨시나요? 아침마다 손발이 퉁퉁 붓고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초로 혈관을 뚫으신 분들에겐 건강의 완성이 되고 오늘 처음 저를 만난 분들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될 비법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꿀과 계피의 기막힌 만남입니다. 꿀 한 스푼에 계피 가루를 딱 섞어서 드셔보세요. 70대 콩팥이 30대처럼 젊어지고 혈류량이 폭발하는 기적. 단순히 섞어 드세요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드셨다간 오히려 귀한 콩팥 망칠 수도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집에 어떤 꿀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카시아 꿀입니까? 아니면 진한 밤꿀이나 자파꿀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우리 집엔 어떤 꿀이 있다 라고 남겨주세요. 꿀의 종류에 따라 먹는 법도 조금씩 다른데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남겨주셨다면 우리 백세박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선생님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콩팥 살리고 혈관 기름때 싹 닦아내는 기적의 레시피 딱 3일만 드셔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정수기 콩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콩팥은 참 미련할 정도로 착한 장기입니다. 웬만큼 아파서는 티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도 부르는데 전체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망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아주 미세한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꿀과 계피 비법을 정말 간절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자다가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 가시죠? 보통 나이 들어서 전립선이 안 좋나 생각하시는데 콩팥이 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소모되는 수분을 재흡수하지 못해 밤새 소변이 마려운 겁니다. 잠을 푹 못 자니 면역력은 떨어지고 콩팥은 밤새 쉬지 못해 더 지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나 손발이 붓는 것입니다.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안 지워지거나 아침에 반지가 잘 안 들어간다면 이건 단순한 부종이 아닙니다. 콩팥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지 못해 몸이 물바다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눈 주위가 붕어처럼 붓는다면 콩팥 필터에 구멍이 나서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는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병이 물을 내렸는데도 거품이 사그라지지 않고 비누 거품처럼 남아있나요? 이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콩팥 필터를 뚫고 소변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소중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 몸은 당연히 피곤하고 기운
기운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는 피부가 이유 없이 가렵고 칙칙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갑자기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콩팥이 독소를 못 걸러내면 그 독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 피부로 올라옵니다. 피부과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가려움증은 콩팥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인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입에서 자꾸 쇠 맛이 나거나 입맛이 변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예전 맛이 안 나고 입안에서 암모니아 냄새 같은 비린맛이 느껴진다면 혈액 속에 요독 성분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뵈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박사님,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하시는 분들입니다. 콩팥은 한번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마주하게 되는 게 바로 그 무서운 신부전증이고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누워 피를 걸러내야 하는 투석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를 다시 깨끗하게 닦아주고 70대 콩팥을 30대처럼 팔팔하게 되돌려줄 기적의 조합.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꿀과 계피 조합을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꿀과 계피일까요? 콩팥은 사실 미세한 혈관 뭉치입니다. 피가 끈적해지거나 혈류가 느려지면 이 필터가 금방 망가지는데 이때 계피가 기적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계피 속에 든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모세혈관을 확장해서 콩팥 구석구석까지 피를 콸콸 돌게 만들어 주거든요. 꽉 막혔던 정수기 필터에 깨끗한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항산화제지만 의학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운반체 역할을 하거든요. 계피의 따뜻하고 강한 약성을 꿀이 부드럽게 감싸서 콩팥 조직 깊숙한 곳까지 배달해 주는 거죠. 투석까지 가느냐 아니면 80대, 90대도 내 콩팥으로 건강하게 사느냐는 오늘 이 한 스푼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귀한 보약을 어떻게 섞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제가 직접 먹는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시장에서 파는 아무 계피나 사다가 꿀에 대충 섞으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비율과 재료 선택법을 모르면 오히려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계피 선택이 90%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실론 계피를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수정과나 빵에 뿌려 먹는 일반적인 계피는 카시아 계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간과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론 계피는 이 성분이 아주 적어서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이 매일 드셔도 아주 안전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계피는 실론으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꿀은 어떨까요? 보통 주방에 꿀은 하나쯤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연 벌꿀이기만 하면 종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에 따라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건 있어요. 먼저 밤꿀입니다. 색이 진하고 맛이 쌉싸름하죠. 이 밤꿀은 약꿀이라고 불릴 만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위장이 약하시거나 염증 수치가 높으신 분들에겐 밤꿀이 계피와 만났을 때 최고의 시너지를 냅니다. 그 다음 가장 흔한 아카시아 꿀. 향이 향긋하고 달콤해서 처음 드시는 분들이나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계피의 매운맛을 가장 잘 중화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꿀의 종류보다 진짜냐 가짜냐입니다.
마트에서 꿀이라고 표시된 걸 샀어도 꿀이 아닌 게 많아요. 마트 가시면 꼭 탄소동위원 소비라는 걸 확인하세요.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라고 적힌 것이 사양 벌꿀이 아닌 진짜 천연 벌꿀입니다.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을 살리려고 먹는 건데 설탕물이나 다름없는 가짜 꿀을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천연벌꿀은 가짜 꿀보다 비싸요.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천연벌꿀은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좋은 놈으로다가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론 계피나 진짜 천연벌꿀을 찾으려니 어디서 사야 하나, 이게 진짜 맞나 하고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식초 영상 댓글에서도 보니까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참고하시라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먹는 실론계피와 꿀 제품 정보 링크를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광고는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기준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만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진짜 꿀까지 준비되셨다면 이제 이 황금 배합으로 딱 한 잔 타보시는 겁니다. 비율은 아주 간단합니다. 꿀이 계피 가루 1의 비율입니다.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너무 많으면 싱겁고 너무 적으면 써요. 종이컵의 딱 절반 정도, 약 90ml에서 100ml 정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꿀에 좋은 영양소가 파괴되니 입술을 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온도가 딱 좋습니다. 밥숟가락으로 꿀 2스푼, 그리고 실론 계피가루는 티스푼으로 1스푼 딱 넣으세요. 꿀은 밤꿀이나 아카시아 꿀,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 저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꿀을 밥숟가락으로 2스푼이나 넣으라니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실론 계피는 약성이 매우 강하고 따뜻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꿀은 이 강한 계피의 성분을 중화시켜 위벽을 보호하고 계피의 영양소가 신장까지 잘 도달하도록 돕는 운반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필요합니다. 처음 드실 때 너무 달다 싶으시면 꿀 양을 한 스푼으로 줄이거나 물을 종이컵 한 컵 가득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피의 강한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려면 꿀 2대 계피 1의 비율이 콩팥 혈관을 살리는 데는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최적의 시간은 아침 공복 혹은 잠자기 전 1시간입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콩팥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요. 또 꿀의 당분이 뇌와 몸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기운이 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기 전에 드시면 자는 동안 콩팥이 독소를 걸러내는 힘을 실어줍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자기 전 이 한 잔이 방광 근육을 진정시켜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이 많이 들어가는 레시피인 만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실 겁니다. 당뇨 있는 분들을 위한 백세박사만의 대안을 알려드리고 또 조심해야 할 분들도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딱 말씀드릴게요. 먼저 당뇨 있는 분들, 꿀은 정제된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편이지만 그래도 당분인 건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꿀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꿀 한 스푼만 넣으시고 물을 200ml 정도로 넉넉히 잡으세요. 드시는 시간은 어떨까요? 당뇨 환자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혈당이 살짝 올라있는 새벽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꿀을 드시는 게 걱정되신다면 먼저 물 한 컵을 시원하게 드시고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뒤에 꿀 계피차를 드세요. 그리고 바로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꿀의 당분이 계피와 만나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정제된 빵이나 떡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기 전에는 어떨까요? 당뇨 환자분들은 밤사이 저혈당이 오는 것도 무섭거든요.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간에 글리코겐을 보충해 주어 밤사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콩팥이 쉴 수 있게 돕습니다. 다만
혈당 수치가 너무 높게 유지되는 분들은 자기 전보다는 활동량이 있는 오후 3시에서 4시쯤 출출할 때 간식 대신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식후 바로 드시지 마세요. 식사 직후에는 혈당이 이미 높습니다.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뒤 혈당이 안정됐을 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꿀 대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사용하시는 건 정 걱정되신다면 천연 감미료를 쓰실 수도 있겠지만 계피의 약성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아주 적은 양이라도 천연 벌꿀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대신 드신 만큼 그날 밥량을 한 숟가락 덜어내시면 됩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1시간 뒤에 혈당을 직접 재보세요. 꿀 한 스푼이 생각보다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훨씬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조심해야 할 분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투석을 준비하거나 칼륨 제한 식단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장이 꿀과 계피에 든 영양소를 처리하기에 벅찰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일단 먹고 보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또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간이 약한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실론 계피를 강조한 이유 기억하시죠? 일반 카시아 계피에 든 쿠마린 성분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한 게 좋은 거겠지 하고 아무 계피나 듬뿍 드셨다간 콩팥 살리려다 간을 망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주의사항만 딱 지키시면 꿀과 계피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천연 보약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이죠. 박사님, 이거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나타납니까? 내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임상 경험과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름하여 333 법칙입니다. 첫 번째, 3일 만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바로 아침의 가벼움입니다. 콩팥 혈류가 돌기 시작하면 밤새 쌓였던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꿀과 계피를 드신 지 딱 3일 정도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덜 무겁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따라 신발이 쑥 들어가네 하신다면 콩팥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기쁜 신호입니다. 두 번째, 3주가 지나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때부터는 소변의 질이 달라집니다. 변기를 가득 채웠던 지저분한 거품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소변 색깔이 맑아집니다. 콩팥의 사구체 필터가 회복되면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죠. 또 하나, 피부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얼굴색이 맑아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피가 깨끗해지니 안색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세 번째, 3개월 후의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꾸준함의 승리입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세요. 어르신, 지난번보다 신장 수치가 안정됐네요 라는 말을 들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콩팥 조직이 재생될 시간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이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던 분들도 수치가 안정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명현 반응이라고 하죠. 몸이 좋아지려고 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도 있습니다. 처음 드시면 몸이 후끈거리고 땀이 날 수 있습니다. 계피가 혈관을 확장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니 놀라지 마세요. 또 평소보다 소변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건 콩팥이 그동안 쌓아뒀던 노폐물을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다만 발진이 나거나 속이 쓰리다면 양을 줄이거나 잠시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이 333 법칙을 믿고 일단 딱 3일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3일 뒤에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박사님 진짜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실 날을 제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거진 20분 동안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조합, 꿀과 계피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셨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건강 상위 1%에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계피는 반드시 실론 계피를 선택할 것. 둘째, 비율은 꿀 밥숟가락으로 2, 티스푼으로 계피 1. 셋째, 내 몸이 보내는 333 신호에 집중하며 꾸준히 실천할 것.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꿀단지부터 꺼내보세요. 아까 댓글로 우리 집엔 이런 꿀 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글 달아드릴 테니까요. 혹시 아직 댓글 안 쓰신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도 다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콩팥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꿀과 계피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중에 콩팥을 야금야금 망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건 제가 조만간 정리해서 아주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셔야겠죠? 늙어서 고생하는 건 팔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 저와 약속한 꿀 계피 한 잔으로 병원 신세 지지 않는 활기찬 노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 가족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알차고 기막힌 건강 비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